시간에 사실화 할까요? 지향 가치가 공동체 자유주의입니다. 이 한반도 선진화 재단을 창립한 임공박사 선생님께서 만든 철학이라 할까 사상이라 할까 이런 것인데요. 사실 이것은 어느 때라도 맞는 말이지만 이 시대에 잘 동감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설명보다는 따라가서 하겠습니다. 우선 공동체 자유주의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공동체 자유주의와 자유주의가 무엇이 다른가, 그 다음에 공동체주의는 또 무엇인가, 그래서 이 두 가지 합행 공동체 자유주의가 왜 필요한가, 이것 근거를 할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관을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 맺고자 합니다. 공동체와 자유는 서로가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하는 사람이 초창기에 있었습니다. 요즘엔 그런 사람은 없어졌습니다만 원래 본체는 자유주의고 공동체는 자유주의를 수식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왜 공동체가 강조되어 있냐? 공동체 없이는 자유주의가 존재할 수 없다. 자유라는 것이. 그래서 공동체를 존중하면서도 자유주의를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 이런 의미에서 공동체 자유주의를 주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자유주의하고 공화주의는 또 뭐가 다르냐 이런 말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는 서서히 이제 풀어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자유주의에서 공동체를 보존하면서 자유주의를 꽃이 피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우선 자유에는 몇 가지 전제가 있다. 우선 절제된 자유가 필요하고 책임을 지는 자유가 요구된다. 그래서 법 안에서의 자유,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그런 자유, 그 다음에 공동체 안에서의 자유, 공동체를 벗어난 자유는 자유라고 볼 수가 없다. 이것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유는 모든 도덕적 가치 실현이 기본 존재가 되는 기본 가치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배워왔고 사실 그러합니다. 그 공동체주의는 여기서 주의할 것이 집단이 아닌, 집단을 강조하면 사회주의국가가 되죠. 집단주의가 되기 때문에 개인의 가치를 기본으로 하되 공동체의 가치와 연대를 중시한다. 공동체를 무시하거나 공동체를 폄하하거나 공동체를 헝클어뜨리거나 이런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자유, 아까 말한 법 안에서의 자유, 남의 자유를 존중하는 그런 자유, 이런 것을 세 가지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자유주의는 다시 강조하지만 집단이 아닌 개인의 가치, 개인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집단주의, 사회주의와는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보아할 수 있고요. 그래서 공동체는 배려, 포용, 협동, 사랑, 품격, 사회 질서를 찾아가는데 우리가 기본으로 하는 이런 것을 포용하고 있으며 이것은 현실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역사, 문화, 자연 환경 다 포괄하는 폭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유주의는 개인과 국가 발전 원리이자 자아 성취길이라고 볼 수 있고 자유는 창의성과 상상력을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공동체주의는 서로가 포용하고 협동하고 도와주며 살아가는 그런 사회 프레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행복의 원리주의자 국민 통합의 원리이다. 그래서 이웃과의 사이좋게 지나는 이웃 완성의 길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자유주의 인간관이라는 것은 뭐냐? 인간은 존엄성, 사실 이것은 무한가치죠. 무한가치는 존재이고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다. 인간 자체를 수단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정치 권력이든 뭐든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이고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을 실현하고 노력한 존재. 누가 봐도 사람은 노력한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노력을 우리는 인격의 완성, 자아 실현 과정이라고 일단 부르겠습니다. 자유주의는 인간 삶의 목적을 인격의 완성, 자아 실현에 두고 인간 사회에서 이것을 최고의 선, 최고의 가치로 본다. 이것을 우리는 자유주의자라고 이렇게 일컬어주고 있습니다. 그 자유주의자가 제도와 정책을 평가할 때 이것은 뭐에 기준하느냐? 인간이 인격 완성과 자아 실현에 기여하는가 아닌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유, 평등, 박애 등등 여러 가치를 평가하고 선택할 때도 그것이 인격의 완성에 기여하느냐. 그래서 공동의 선에 최고에서 얼마나 기여하는가에 따라서 위치를 다르고 자유와 평등이 참 도착하고 많은 논란이 있는데 자유는 평등에 앞선다. 이것이 보편적인 보통적인 우리가 사는 사회의 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인격의 완성과 자아 실현은 뭐냐? 자아 실현은 아주 낮은 단계의 욕구 충족에서 점차 높은 단계의 욕구 충족으로 나가는 것. 우리가 머스크랩의 5단계 욕구 충족설도 되게 여기에 따르고 있잖아요. 물질적 욕구에서 시작하여 사회적 욕구, 정신 욕구로 발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인격 완성은 인간이 자아관이 아주 소심한 거로부터 큰 대담한 거로 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소화라는 건 무엇이냐?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가치관을 소화를 한다면은, 대화의 가치관은 나라의 문제, 사회 문제를 자기 문제 하면서, 자기가 같은 문제로 생각하면서 나라의 이해관계를 자기 계획보다 좀 더 앞서서 보고 자기와 나를 일치하는 사람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의 두 유형은 내적 자유와 외적 자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내적 자유는 적극 자유, 자기 지배 능력으로서의 자유. 소위 공화주의, 신공화주의하고 같은 개념이지만 좀 차원이 좀 다릅니다. 각자가 자신이 생각하는 선, 양심의 관념에 따라 자기 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능력, 또 자율로서의, 오토노미로서의 자유고, 인격 완성이나 자아 실현의 세계는 개인 고유 자유로운 판단과 결단 영역으로 자유주의가 직접 관심을 두거나 개파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적 자유, 소극적 자유는 국가나 이웃 사람들의 방해받지 않는 자유, 외적 강제가 없는 상태. 자유주의자가 가장 관심을 가진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외적 자유죠. 즉 소극적 자유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자유주의를 이 두 가지 자유를 할 때 그 과제는 국가와 사람들이 부당한 강제나 개입을 최소화하여 개인의 내적 자유 영역을 최대화하고 인격 완성과 자아실현이 가능한 자유 조건 만들기에 우리가 목적을 두고 있다. 이렇게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유주의 3대 기본 원리는 뭐냐? 첫째, 사상의 자유. 사상의 자유는 우선 상상의 날개를 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그 생각하고 자기가 사고하고 사상과 실력으로부터 누구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자유. 거기에 대한 일종의 한계가 또 있죠. 둘째, 만민 평등하다. 자유는 누구나 차별 없이 받아야 된다. 그리고 셋째, 자유에는 비판과 수용이 항상 따르기만 하는데 그것을 관용대로 받고 그것도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함께 포함된다. 자유주의 국가 구성 원리를 먼저 설명하면 우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법치주의. 법치주의에는 아래 세 가지가 동시 성립하여야 가능하고, 오늘날 우리가 법치주의가 무너졌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 법치주의는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무슨 법이 성립이 합법적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그럼 합법적 절차가 모두게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냐? 절차의 정당성도 갖춰져야 되는 것이죠. 그 법의 내용이 개인의 자유 확대와 보장과 국가의 간섭 내지 개입이 제한적이었다. 우리가 공공복리에 관한 또 사회 공동체 관한서는 일정 부분 자유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말하는 거고, 법의 집행이 공정, 투명, 평등해야 된다. 누군 돈이 있고 누군 권력이 있어서 차별을 해서 그 사람은 들어가고 없는 사람은 소위 무권 유죄, 무전 유죄, 유권 무죄, 유전 무죄 이런 말은 없어야 되겠다. 무권 유죄 이런 것 같은 말은 없어져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두 번째, 법의 내용이 개인의 자유 확대와 보장과 국가의 간섭 내지 개입이 제한적이어야 한다. 하긴 하되 정말 기본 부분에까지 그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죠.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 우리 이제 법률 중요법은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둘째,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우리가 보통 디모크라시를 할 때 사실 우리가 주의랑 이즘이라고 하는데 그 학자들은 그런 이즘이라고 보지 않죠. 하나의 정책 형성 수단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러나 민주주의가 왜 필요하냐? 자유주의를 실천하고 실현한 정치 제도 내지 수단은 민주주의다. 이렇게 바로 말하면 정치 제도 또는 수단을 보고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선거를 통하여 정부를 바꿀 수 있는 정치제도이고, 자유주의는 민주주의를 요구하지만 모든 민주주의가 자유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나치즘과 그다음 파시즘 등, 또 북한도 피플스 이렇게 해가지고 민주주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자유를 전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따라 다를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 독재 국가도 민주주의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디모크라시 제도나 수단이라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즘이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셋째, 시장주의는 시장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장에서 중요한 게 사회 개선권을 전제하고 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사유재산권 제도는 자유주의를 경제적으로 실천하고, 이게 이제 시장주의죠. 정치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민주주의죠. 필수 불가하는 제도의 전제다. 그 보수주의 에드먼드 버크라든가 또 루스라든가 서양의 모든 학자들은 자유주의를 말할 때 사유재산권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왜 사유재산제도가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고요. 사회 구성 원리, 즉 법치주의, 민주주의, 시장주의 사이에는 깊은 내적 상호주의, 각각 독립적이라 인터디펜던트 이런 식으로 상호 간에 독립적이지만 상호 의존성이 강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공동체주의는 뭐냐? 공동정체주의는 커뮤니테리니즘. 사실 영어 원본에도 많이 이게 유행되진 않죠. 우리 최근에 그 정의란 무엇인가 썼던 저자들 이 문제에서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와 전체주의, 권위주의 문제점 반석부터 시작했다. 개인주의 자유주의는 너무 일탈을 심해가지고 남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거나 자기 이익만 하거나 소위 지나친 과잉 이해주의 같은 데서 나타났던 현상. 인간이 자발적 공동체를 보다 건강하게 만들고 보다 활성화시키는 데 그래서 목적이 있다. 이런 그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주의적 공동체가 아니라 자유스러운 개인을 전제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최근의 공동체주의는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와 과잉 개인주의를 결과하면서 첫째, 몇 가지 부작용이 많이 있죠. 뭐 이것보다 더 많은데 사회 무질서, 마약, 범죄, 가족 해체, 학교 붕괴 등등등 사회적 해체와 공동체 붕괴를 유발하고, 둘째, 각자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시민적 의무나 책임을 예민하는 그 결과 공동체는 피폐해졌고, 셋째, 개인 또는 분부는 이익을 위해 전체 이익 내지 공동체 이익을 무시하는 경향한다. 자기 이익이 먼저지 각자 도생이란 말이 유행하듯이 공동체는 무시하는 경향이 많다. 공동체 안에 개인이 존재하고 자기 가족도 그 공동체 안에 있고 학교도 그 공동체 안에 있는데 그런 건 무시하고 개인 혼자만 각자 도생하는 이런 시대가 접어들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 큰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런 것을 악용해가지고 약탈 대상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현실을 두고 우리는 그냥 넘어가야 되는가?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그걸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체의 재창조 과제를 우선 성찰해 보면은, 첫째, 공동 성찰과 공동 탐구가 있다. 어느 개인 혼자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모두 그 사회 공동체 이론이 모두 함께 해야 되고,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했고 공동선을 위해서 왔는데 너희들이 따라오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같이 권유하고 같이 이끄는 노력을 해서 그 사람 함께 공동체를 같이 구성해가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참여와 공동 책임을 또 강조가 되겠습니다. 공동체 구성 모두 공동 참여해야 되고, 지금 설명드린 바대로 그 결과에 대해서 공동 책임을 지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사실 공동체 입학은 힘들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셋째, 가정과 학교부터 시작하자. 어디부터? 국가로부터? 사회로부터? 그건 쉽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 단위는 가정에서 시작하고, 가정에서 못한 것은 학교에서 이어져서 시작하면은 그 사회로 확산되고 국가로 확산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시민사회까지 나서서 같이 해줘야 되겠죠. 시민사회가 이런 것을 하기에는 가장 좋은 좀 과제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자발적 질서, 아까 말씀드린 브란트리 오더와 자제된 자유, 바운디드 오토노미가 충만한 보다 좋은 사회 건설하는데 이런 공동체 창조의 과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공동체는 무엇이죠? 주로 대상이 사람들 사는 그 지역만 한정되는 것이냐? 오늘 우리가 사는 학교, 우리 지금 모이고 있는 공동 커뮤니티, 회의 이런 것만 하는 것이냐? 아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 문화가 다 공동체의 유산이었고, 그것이 현재도 공동체 이론을 작용했고, 환경, 역사, 문화, 자연 이런 거 다 그 하나의 일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둘째, 개인과 공동체가 대립적 측면에서만 파악하지 말고 통일적 측면을 본다. 아까 말한 공동체 자유주의가 자유를 본질로 하되, 공동체는 개인을 자유주의를 수식어하는 용어이기도 하지만은 공동 자체를 자기가 보존하는, 같이 개인이 자유주의와 함께하는 그런 것이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과 공동체가 상위 상생의 관계, 불과 분리의 관계라는 측면을 보다 강조하는 것이고요. 인간은 사람은 독점적 개체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관계적 공동체적 관계임은 뭐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죠. 개인이 자유만을 주장하면 공동체 유지 발전이 물론 어렵게 되고,
자유 자체도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되고 결국 개인의 자유가 자기를 주장하다 보면 자기 부정을 초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 자유주의 발전은 항상 공동체주의 발전과 조화되어야 가능하고 이는 인간이 개체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의 존재가 필요하고 그것이 공동체가 왜 필요한지를 다시금 강조할 수가 있는 겁니다.